대한민국의 인구 절벽, 이 단어만 들어도 좀 가슴이 답답해지죠. 과연 우리 경제 이대로 괜찮을까요? 오늘 이 무거운 질문의 답을 원자료를 통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7년. 여러분, 7년이란 시간 동안 뭐가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요? 이게 말이죠. 바로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. 정말 눈 깜짝할 사이죠.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요.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. 일본이 11년, 독일이 33년 걸렸던 길을 우리는 단 7년 만에 주파하는 거예요. 그야말로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속도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좀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.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의 가장 아픈 고리가 어딘지,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, 시간과의 경쟁입니다. 이름만 들어도 좀 긴박함이 느껴지시죠? 말 그대로 시간이 정말 없다는 건데 이 인구 변화가 얼마나 급격하고 또 전례가 없는 일인지 먼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자, 보세요. 이게 불과 몇 년 전, 2022년 우리나라 인구 구조입니다.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연령대, 그러니까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15세에서 64세 인구가 71%를 넘었죠. 이 정도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꽤 탄탄한 구조였어요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내년 2025년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.3%로 마의 20% 선을 넘어버립니다. 이게 바로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공식 진입했다는 신호탄이에요.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늘고 유소년 인구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. 초고령 사회, 이게 그냥 인구 통계에서 쓰는 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.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 국가 경제라는 자동차의 엔진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사회 전체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,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봐야 합니다. 아니, 그냥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경제 위기까지 거론되는 걸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요,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, 바로 척추를 들여봐야 합니다. 바로 이 숫자, 81%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의 무려 81%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와, 진짜 엄청나죠?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이 기침하면 한국 경제는 독감에 걸리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. 근데 진짜 문제는요, 바로 이 경제의 척추인 중소기업이 우리 사회 전체 평균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. 여기 보시면 60세 이상 제조업 CEO는 10년 새 2배 이상 늘었고 근로자의 거의 절반이 50대 이상이에요. 대기업보다 22%나 높다고 하죠.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?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사람도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. 자, 그럼 이 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볼까요? 이 보고서에서는요, 이 복잡한 문제를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패스트 분석이라는 틀을 사용하는데요. 한번 보시죠. 네, 바로 이 패스트 분석입니다. 정치, 경제, 사회, 기술,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얽혀 있는지 풀어보는 거죠. 먼저 정치적인 측면을 보면요. 한마디로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. 더 오래 일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는 목소리가 부딪히는 거죠.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갈지가 큰 숙제입니다. 경제적으로는 이게 제일 아픈 부분이에요. 중소기업이 점점 약해지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과감한 투자를 할 여력이 사라지는 겁니다. 즉, 혁신의 불씨가 꺼져가는 거죠.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성장 엔진이 멈출 수도 있다는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.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두 갈래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하나는 중소기업 직원들이 늙어가는 문제,
또 다른 하나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부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이 텅 비어버리는 이른바 지역 소멸 현상입니다. 악순환인 거죠.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심각한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어요. 세상은 점점 AI 인재를 원하는데 정작 많은 중소기업들은 아직 디지털 전환조차 버거워하는 상황이라는 거죠. 이 기술 격차, 이 갭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정치, 경제, 사회, 기술적인 문제들을 쭉 짚어봤습니다.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죠?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야겠죠?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? 이 보고서는 5대 청사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. 저는 이 슬라이드가 처음 인상 깊었는데요. 그냥 해결책 1, 2, 3, 4, 5 이렇게 나열한 게 아니에요. 마치 무너져가는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5개의 튼튼한 기둥, 거대한 신전의 기둥처럼 묘사하고 있거든요. 그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. 그래서 그 5개 기둥을 한번 볼까요? 첫째, 관련 법과 제도를 손보는 거버넌스 강화. 둘째, 임금 격차를 줄여서 청년과 고령층 모두 일할 맛 나게 하는 상생 고용. 셋째, R&D 지원과 AI 도입을 돕는 혁신 시스템 구축. 넷째, 지방을 살리는 지역 거점 육성.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대전환 대응. 이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게 단순히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왜 전 세계가 한국의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에 걸쳐 겪었던 변화를 우리는 단 몇 년 만에 겪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하나의 거대한 테스트베드이자 실험실로 보고 있는 겁니다. 과연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버티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시험을 우리가 가장 먼저 치르고 있는 셈이죠.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5대 전략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될 수많은 나라들에게 아주 중요한 참고서가 될 겁니다. 성공의 교과서가 될 수도 실패의 오답 노트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과연 정책이 인구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